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3변 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국정원 얘기하다가 날 셀 뻔했어요. 기무사 얘기죠. 네. 기무사 조금 다릅니다. 예. 거기라고 다 나쁜 짓 한 놈들이요. 네. 욕을 했네? 놈 욕인가? 어? 나쁜 짓 한 엑스그레이 되는데. 나쁜 짓 한 사람들. 아, 방송이니까 사람들. 방송용어로. 기관들. 예. 이게 놈 그럼 욕인데 놈은 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 제목 또 놈놈놈이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방통위에서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모인 사람 밖에서 PD 안경 벗고 진짜 없어 자기들끼리 잘 논다. 잘 논다. 관자놀이를 이렇게 관자놀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정한성 PD인 것 같아요. 왜요? 예? 에이스예요, SBS. 근데 불쌍해요. 에이스. 항상 긴장해서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왜 에이스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치즈에다 발라 먹잖아요. 웃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 와인 안주. 박진 변호사 깊은 한숨을. 예. 자, MB 포토라인에 살 가능성 절대 없다. 이재호 의원이 한 말씀. 생일 잔치 때 예. 이재호 의원이 이재호 의원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만난 적도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뭐 가더라고 지시하는 거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거 성대모사 지시한 거 근거. 지시했다는 그 내용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래도 물어보고 저래도 물어봤는데 본인 스스로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B가 포토라인 쓸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드러난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비록 12월 때는 안 되지만 설 전에는 저는 가능하다. 아니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직위. 그렇죠. 맨날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한 얘기하고 조폭 논리라고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보스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미 지시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동의하세요? MB 전 포토라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 자꾸 틀리니까 이제. 이것도 또 파장이 또 있을 다 예. 발언들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예. 예를 들어서 MB가 박근혜 당선이 중요하다. 비슷합니까? 예. 안 비슷해요? 똑같았어요. 비슷하지? 나 산한 적 소름 돋았어. 박근혜가 당선돼야 된다. 박근혜 당선이 중요하다. 문재인을 망가뜨려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뭐 댓글 좀 달고 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해요? 댓글 좀 달고 좀 하라고. 그래서 오더가 내려갔다 칩시다. 예. 이거잖아요. 이제 검찰에서 보는 게. 그리고 오더가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김태호 기획관이 확 큰일 나네 그러고 이제 김관 장관 찾아가고 이제 야 댓글 막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작아요. 갑자기 침묵이 흐르네. 댓글의 숫자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김관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저 의문이에요. 저는 네.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의 피의 사실을 보면 이제 별주에서 댓글 쫙 붙거든요. 예. 그 전체 댓글 중에서 정치 개입했다는 거. 거기에 뭐 이제 뭐 강정마을 문제도 있고 뭐 한미 FTA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정치 개입이 맞냐 안 맞냐 뭐 다투는 사람도 있잖아. 어쨌든 검찰과 다 인정하게 되면 전체 댓글 한 1.5%거든요.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법정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2%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이버 사람 활동 기간에 비추어 보면 하루에 한 10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VIP가 댓글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더가 내려갔어요. 그럼 와그닥 더 했을 텐데. 그러면 야 VIP 어느 정권은 그렇잖아요. VIP 지지하는데 계속 댓글 달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저는 작아서 만약에 그러니까 VIP 오더 내려가가지고 쫙 이렇게 되는 거면 댓글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전체 댓글에 아무래도 20%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오더가 내려간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죠?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제 이제 뭐 김기춘 전 실장부터 조현선 전 장관까지 어제 이제 구형이 있었는데 1심 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예.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받았다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든 국민이 생각할 때 이거 뭐 국정 운영 기조가 뭐 종북 척결이면 김기춘 실장이랑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지 따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VIP 지상으로 뭔가 나왔는지가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1심 때 그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관계 인정이 안 된 거 가지고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관점과 법원에서 법적으로. 바라보는 증거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증거 보니까 법정주의니까. 지금 뭐 사실 의제원이 뭐 한 얘기도 그런 취지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하게 뭐 댓글 뭐 예. 좀 달아보지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포괄적으로 이런 걸 명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실 위로 올라가려면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아하. 거기에서 또 그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까지 지금 명쾌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어준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정밀하게 올라가야 될 부분에서는 이미 지금 딱 막혀 있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해갖고 다시 한번 수사하라고 기무사가 감청한 게 이제 또 튀어져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수사라는 건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꿈틀꿈틀대거든요. 싹 만지면 야, 커지기도 하고요. 김대중 선생님이 생활한 것 같아 깜짝 예. 돋았어요. 살 만지면 커지기도 하고 싹 하면 툭 터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을 뭐 MB가 수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 지시를 증거 찾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포괄적인 지시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 다른 증거를 통해서 아마 그 둑이라는 거는 곧전 무너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시호님 이게 아주 궁금한 건데, 이건 제가 저도 드릴게요. 이제 그때 출국할 때 이동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 해봐야 뭐 1.몇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생략된 말이 1.5%쯤 될 정도면 대통령 지시라기보단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그렇죠. 거다. 요거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드려야 예, 되는데. 아주 질문도 읽어보세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취자 이시원님께서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댓글 개수가 중요한가요? 그런 작업 자체가 문제 아닌지 유유유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댓글이 전체 1.5%건 0.0001%건 정치 개입에 대한 댓글이 하나로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치 개입이죠. 그렇죠. 정치 개입이죠. 물론 개수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개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시원 청취자분님의 말씀에 맞는데 시청자라고 해서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원님.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하는데 댓글 개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문제는 제가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뭐 실제로 이거 한 사람들 지시를 내는 사람들을 처벌받는 건 맞는 거고 문제는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 제가 표현하기로 VIP의 오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정치권에서 그게 내려갔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갔던 어떤 명확한 물증 문서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증언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려갔다 치면 또 내용도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서 퍼센테이지 네. 그래서 얘기하는 그게 거다. 없으면 이제 주변 정황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아니 우리가 오더 내렸으면은 그만큼 했겠어요. 더 많이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깨기가 검찰이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불법이고 그럼요. 정치 관여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 대상자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지만 그 위에서 과연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MB가 그렇죠. 구체적으로 시켰겠냐. 그렇게는 양이 너무 적다. 논리적.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득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댓글 작업 자체는 진짜 1%건 0.1%건 무조건 불법이에요. 아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선까지 지시가 있었을까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생일 잔치 할 때 백성훈 변호사님 네. 다스를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럼 이제 다스 내 거 아니다라고 온천지에 선언한 거예요? 다스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최근에도 다스 관련 보도들은 계속 나오죠. 그렇죠. 뭐 운전기사분부터 예. 뭐 다스는 MB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안에 꼭지 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다스가 사실 저는 이 조금 전에 했었던 그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보다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게 훨씬 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듣기가 더 큰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BBK까지 연결되는데. BBK 도곡동 어디서 땅 많이 듣던 차명 얘기인데. 도곡동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차명 의혹, 다스, BBK까지가 이렇게 세 개 화제로 쫙 그렇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개예요. 개. 근데 거기서 다스의 개. 개. 거기서 다스가 누구 겁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세 개가 한 큐에 엮여요. 한 큐라는 표현 써도 되나? 아, 괜찮아요. 뭐 당구장 쓰는 게 한 번 칠 때 이렇게 세 개 다 맞추는 한 큐에 싹 엮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다스 부분이 밝혀지면 안 되나 보네요. 돼요. 왜냐 Q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QUE 줄을 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역하게 되면 한 묶음으로 네.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MB가 지시했다 지시하지 않았다는 어찌 보면 예. 이거는 조금 입증하기 쉽지 않은 곁다리라면 이 다스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거든요. 예. 진행 중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나왔는데 예. 왜 검찰은 다스 안 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 부분은 뭐 있어요?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은 대답하기 싫으실 것 같고 검찰에서 머지않아 밝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게 만약 문제가 되면 한 큐로 몰아치기가 가능하다. 네. 아, 1타 3피라고 하죠. 이거. 1타 3피. 쌍피도 아니고 3피. 1타 다피. 자, 이제 슬슬 그래서 이제 다스까지 터지게 되면 이제 사건은 커지고 근데 오늘 충격적인 얘기네요. 그 사이버 감청하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이런 걸 두고 일파만파. 수사는 생물입니다. 물결은 일기 시작했다. 수사는 생물입니다. 예, 생물이라는 얘기 그만하고. 살살 커갑니다 지금. 예. 점심시간 다 되는데 지금 생선구이 먹고 싶어요. 그만해. 생물하고. 자, 홍준표 대표 금요일 22일 상고심 판결 어떻게 됐는지 이제까지 상황만 잠깐 얘기해 주시고.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경남기업 성완종 죄송합니다. 성완종 이완종, 회장한테 예. 불법 정치자금 받았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된 이유는 그 메모가 증거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그 상무죠. 윤모 상무가 사실 진술을 좀 번복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고 22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보통 자 1심에서 이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럼 3심에서 지금은 무죄인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 무죄를 우리가 사람이 뭐 보면 유죄 무죄 가지만 이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죄 무죄가 많고요. 무죄면 근데 다음 유죄가 되면 유죄. 자꾸만 무죄 유죄 그러니까. 2심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높은데 아하. 그 한명수 총리 건도 비슷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이 사건 사실은 메모의 증거 능력하고 뭐 녹음 파일의 증거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법률적 쟁점은 사실 되는 거거든요. 홍 대표는 쟁점이 어디 있나? 내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저는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 아까 홍준표 맨날 대표가 그러면 뭐 알면 알게 얘기해요.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제가 그건 어떻게 우리 알 알아요? 수가 없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 있는 대로와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저는 80한 90%의 확률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건 아하.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서 뭐 이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이게 대가성 있는 뇌물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면 그건 법률성 쟁점이니까 대법원이 판단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심플하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받았죠.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판단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무죄만. 그렇죠. 그러니까 상소심의 판단에 거의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한명숙 대표 건이 전 예. 대표 건이 항소심 유죄 그대로 간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랑 똑같은 케이스가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1심 유죄, 맞아요. 2심 무죄, 무죄? 근데 대법원 그대로 무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2심이 나온 결정대로 대법원이 그렇죠.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훨씬 높다. 사실관계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한 85%에서 90% 확률 저는 무죄 나온다고 보고 예. 나머지 10%는 뭐냐면 이럴 수는 있어요. 봤는데 뭔가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하. 야, 니들 다시 해봐. 좀 이상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럼 서울 고등법원 내려갑니다. 다시 해야 돼요. 요게 한 10%에서 15%. 한 7, 8% 되는 거고 나머지 2%는 뭐냐면 홍준표 대표는 최악. 파기 자판. 이건 그건 뭐냐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낙지만. 파기 자판? 이건 뭐냐? 대법원 파기하고 보니까 직접 네, 판결 이거 판결해버린 뭐야? 거야. 안 돌려보내고. 이거 저 윤승모 진술 맞잖아. 고등법 무조건 잘못한 건데 다시 할 것도 없어. 우리가 할게. 유죄. 그럼 유죄면 구속이에요. 와. 이게 이제 파기 자판 확률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85%, 90% 유죄. 85% 유죄. 무죄라면서. 무죄. 10 한 2, 3% 파기 환송. 예. 한 1% 파기 자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자, 이거는 뭐 저도 김태현 변호사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의 그 판결의 구조 자체가 유죄, 무죄 유죄 이런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심 판결대로 3심이 네, 그대로 그러니까 간다. 원심 유지가 많기 때문에 가는 건데 뭔가 새로운 게 더 나온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아니 그 이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증언을 좀 번복시켜줘라. 자기한테 유리하게. 네. 근데 뭐 그게 영향을 미치진. 그거는 예. 영향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실체가 결국 안 나왔잖아요. 예. 그게 뭔가 실체라도 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실체도 없고
근데 뭐 홍준표 대표의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쨌건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진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완종 쉽게 말하면 보통 비망록 그 리스트. 네, 그렇죠. 뇌물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준 사람의 말이에요. 예, 뇌물 돈 준 공여자. 사람이 제가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줬습니다가 제일 중요한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냐 아니면 신빙 그렇죠, 또 혹은 그렇죠. 신빙성 있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할 분이 안 계신 그 거예요. 어찌 보면 돈 준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 실제 저도 모릅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법정의 입증의 증거. 애시당초 처음부터 한계가 좀 설정이 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저는 거죠. 달리 보는데요. 예. 1심 판결이 저는 조금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많습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메모하고 죽기 직전에 자기가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했던 녹음 자료가 그게 거짓이라고 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신빙성이 일심은 더 그렇게 봤나요? 그렇게 봐요. 신빙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윤승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승모가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완구하고도 달라 보여요. 이완구는 전달했던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사람이거든요. 한 번 더 판단할 여지는 사실 있지 않을까. 이 시간 정도 왔다 그러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만약 듭니다. 파기환송되면 그쪽 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만약 파기환송되면 홍준표 변호사는 홍준표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죠. 맞아요. 맞아요. 변호사 맞아요. 홍준표 대표는 정치적으로 확 위축되겠나요? 어떻게 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기 자판, 아까 제일 자판은 중요한 안 파기 하지. 자판되면 그 구속되는 거니까 예. 그건 뭐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유죄 유죄치주, 취지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치주로 서울노동부가 파기환송되면 유죄치료 되면 예.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이니까 구속받아야 되거든. 대법원한테 의견을 예.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사실 검찰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럼 시간의 문제도 결국 유죄 나온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홍준표 표정 굉장히 흔들리겠죠. 예. 좋아할 사람들 많겠죠. 친박들 좋아할 거고. 일단 지금 네, 유효의 최고위원 좋아할 유효의 거고. 최고위원이 또 한 번 우실 거예요. 사표 규정 결국 또 한번 하는 보실 나의 거야, 손을 아마. 들어줬다. 예, 그러면서 뭐 또 좋아하겠죠? 그럼 홍준표 또 의문에 일패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의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정수명이 그냥 무너지는 의문 거예요. 없이, 이게. 의문 없이 일패예요, 그거는. 그렇다. 한국당은 당내가 굉장히 내용에 휩싸일 거고. 예. 그럼 홍준표 그 대표.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건 뭐 본인 생각이 그럴 수도 아니 있는 느낌 거죠. 생각도 아닌 느낌. 느낌이 예. 이렇게 속이 부러워갖고 머리가 아까 귀가 찡하고 아프더라고. 그럼 저희는 아이템 폭발하는 거죠, 그냥. 예. 아이템 폭발해. 하여튼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굉장히 내용에 시달릴 거고 예. 그러면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직은 뭐 구속된 것도 아니고 그렇고 있지만 예. 그러면 당장 홍준표 대표 대표직 내로라는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당은 완전히 자중지환에 이제 빠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죠. 예, 알게 됐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대표가 11시 15분 방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바른정당과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 제안을 했습니다. 통합 반대 확인되면 대표직 사퇴할 것이다. 근데 전당원 투표제는 원래 이게 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전당원 투표 제안하게 되면 당원 단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바른정당 당원당과 제가 모르는데 예. 뭐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것들을 보면 예. 뭐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게 이제 합당과 마찬가지니까 예. 의원총회에서 해결할 게 아니고 당당대로 가야 된다. 전당대로 가야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전당대로 가면 대의원 투표 아니에요. 근데 그 당원당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대의원이겠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성 기자가 예.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하게 되면 호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불리하니까 전당원 투표제로 가자고 제안하고 당내에서 이것을 이쪽으로 당원 단계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예. 전당원 투표가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원총회라든지 그렇게 되면 호남 중진들에게 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쉬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그 전당대회에서 1차 투표에서 안철수 대표가 승리해가지고 지금 그 당대표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절차를 가지는 것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마 예. 안철수 대표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세요. 예. 내가 나가란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죠.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세요. 라는 얘기들. 그건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안철수 대표가 집거를 끝내고 전당대회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출사표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한 얘기가 딱 두 마디가 있습니다. 당을 자기가 대표가 되면 젊은 정당,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변호사들 다 들어가야 되네. 전국 정당의 반대는 뭐죠?
호남당. 지역정당이죠. 젊은 정당의 반대는 뭐죠? 중진당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호남 정중들과 결별할 거라 저는 마음속에 있었다고 보고 호남 정중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네. 근데 안철수 대표 나름 뭐 파이팅이 훨씬 많이 자신감이 있는데 저는 네. 이게 될지도 의문이네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 투표 당을 사당하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거 말이 안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바로 직전에 호남 중진 의원들, 호남 의원들이 만약에 통합을 강행하면 다 탈당하겠다. 탈당하겠다. 근데 수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비례대표원들 다니까 20명 정도 비례대표원들 될 것 빼고 같아요. 거의 호남권 의원들은 다 나간다고 그렇죠. 봐야죠. 2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에 인천 쪽에 하나, 그다음에 김성식 의원, 근데 이제 비례대표원들 있잖아요. 비례대표원들 비례대표원들 나가 열세명이니까. 혹시 나가면은 또 의원직 상실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통합하게 되면 또 바른정당 의원들도 다시 다 근데- 저기로 갈 거 아니에요. 김무성 쫓아서. 근데 그건 좀 상은 약간 다르고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 그런데 니네 못 나갈 걸? 왜? 나가서 무소속 연대로 교섭단체 20명을 넘을 수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럼 나중에 민주당 들어가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왜? 아니 이런 가능성도 있죠. 모르죠. 아니요, 저는 지금- 광야에서 16명쯤 나와. 그러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불쌍해 우리 같이 하고 아니요, 싶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5명 않아요. 나왔고 또 무소속연대 왜냐면요. 하고 교수단체가 돼. 보세요. 이런 정치적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당이나 호남 중진 의원들은 예전에 같이 있을 때 당시에 문재인 대표한테 반기를 들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컷오프 그렇죠. 대상자들이 컷오프 많았어요. 대상자 많았어요. 네. 다선 의원들 아닙니까? 누구 여기서 실명 다 거명할게 컷오프 대상자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대충 다 짐작 가죠. 예. 네. 근데 지금 이 대선을 거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막 돕던 사람들 지역에 다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과 관계 어떻게 설정하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받기는 쉽지 민주당에서 않다. 받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못 나가니까 나가면 네, 나가라. 나가려면 나가라. 그리고 만약에 알겠습니다. 나가면 예. 우린 바른정당으로 채워도 교섭단체 충분히 되라는 게 안철수 대표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문고리 2인방의 배신? 아허. 이것도 어찌 보면 이재만 안봉근, 예, 안봉근, 이재만 두 선수가 지금 배신 칼을 들었습니다. 뭐 예상은 충분히 됐던 잘하고 거였는데요. 있습니다. 싹둑싹둑. 아니,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 이재용 부회장 거기 재판 나가서도 또 한 칼 날렸잖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가 2014년 9월 15일 이전에도 있었다. 예, 그때 이전에 명함 있었던 받고 거. 전화번호도 줬다. 뭐 이것까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 재판. 예. 본인 재판에서 이 둘의 진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저는 전혀 모르고요. 뭐가 오긴 봉투 왔는데 받아오라니까 받아왔고요. 받아왔는데 그 안에 좀 딱딱하게 있어서 그게 돈인지도 잘 몰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오라 그래서 갖다 줬고요. 예. 두 번째 돈이 또 왔을 때 그때 내려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돈이었네. 근데 돈은 저는 한 푼도 안 쓰고 잘 몰라요. 예.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시켜서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썼고요. 저는 모릅니다.로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모든 이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을 뿐 우리는 모른다. 이제 한 발을 빼고. 근데 안봉근은 박 전 개인적으로 또 대통령한테 미룬 거죠. 1,350만 원이 또 얼마 네,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빼박이. 네, 그거는 제가 받긴 했는데 그 대가성은 없었어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주작입니다. 참 불쌍해요. 예. 그렇게 따르던 문고리들이 지 살자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또 나와가 잡혀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한번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살자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또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감옥 힘들어요. 이게 모든 게 몰리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구형 자체도 무기징역까지 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들 예상들을 많이 네. 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면 이제 TR죠 보니까 그런가. 야, 결정될 때. 조용히 얘기하네요. 결정될 때 한 번 훅 나오네. 이게 왜 그냥. 그러냐면은 전 진짜 몰라서 말씀드린 예. 건데 20년 구형했잖아요. 최준실 씨한테. 25년. 25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죄가. 예. 근데 문제는 차이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나쁜 거는 대통령이니까 예. 최종 책임자라는 거. 아. 근데 좀 나은 거는 돈을 뇌물을 직접 받은 사람이 최순실 씨, 박 전 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검찰이나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박지원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광고 듣고 4부 알쓸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그렇죠. 맨날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한 얘기가 그 조폭 논리라고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보스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이미 지시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동의하세요? MB 전 포토. 잘 모르겠어요. 그 왜냐면 예, 자꾸 틀리니까 이제. 이것도 또 파장이 또 있을 다 예. 발언들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진짜 제 정말 궁금해서 예, 그래 궁금해서 예. 예를 들어서 MB가 박근혜 당선이 중요하다 비슷합니까?
예. 안 비슷해요? 똑같았어요. 비슷하지? 나 산한 적 소름 돋았어. 박근혜가 당선돼야 된다. 나 이런 생각 당선이 중요하다. 막 문재인을 망가뜨려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뭐 댓글 좀 달고 하라고. 나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해요? 네. 댓글 좀 달고 좀 하라고. 그래서 오더가 내려갔다 칩시다. 예. 이거잖아요. 이제 검찰에서 보는 게. 그리고 오더가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김태호 기획관이 확 큰일 나네 그러고 이제 김관현 장관 찾아가고 이제 야 댓글 막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작아요. 갑자기 침묵이 흐르네. 댓글의 숫자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김관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저 의문이에요, 저는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의 피의 사실을 보면 이제 별주에서 댓글 쫙 붙거든요. 예. 그 전체 댓글 중에서 정치 개입했다는 거. 거기에 뭐 이제 뭐 강정마을 문제도 있고 뭐 한미 FTA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정치 개입이 맞냐 안 맞냐 뭐 다투는 사람도 있잖아. 어쨌든 검찰 거 다 인정을 하게 되면 전체 댓글 한 1.5%거든요.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법정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2%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 활동 기간에 비춰보면 하루에 한 10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VIP가 댓글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더가 내려갔어요. 그럼 와그닥 딱 더 했을 텐데. 그러면 야 VIP 어느 정권은 그렇잖아요. VIP 지지자한테 계속 댓글 달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저는 작아서 만약에 VIP 오더 내려가가지고 쭉 돋았어요. 살만 치면 커지기도 하고 싹 하면 툭 터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을 뭐 MB가 수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 지시를 증거 찾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포괄적인 지시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 다른 증거를 통해서 아마 그 둑이라는 거는 곧전 무너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시호님 이게 아주 궁금한 건데. 이건 제가 저도 드릴게요. 이제 그때 출국할 때 이동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 해봐야 뭐 1.몇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생략된 말이 1.5%쯤 될 정도면 대통령 지시라기보단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그렇죠. 거다. 요거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드려야 예, 되는데 질문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취자 이시원님께서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댓글 개수가 중요한가요? 그런 작업 자체가 문제 아닌지 유유유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댓글이 전체 1.5%건 0.0001%건 정치 개입에 대한 댓글이 하나로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치 개입이죠. 그렇죠. 정치 개입이죠. 물론 개수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시원 청취자분님의 말씀에 맞는데 시청자라고 해서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원님.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하는데 댓글 개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문제는 제가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뭐 실제로 이거 한 사람들 지시를 내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건 맞는 거고 문제는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 제가 표현하기로 VIP의 오더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 정치권에서 그게 내려갔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갔던 어떤 명확한 물증 문서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증언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려갔다 치면 또 내용도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서 퍼센테이지 네. 그래서 얘기하는 그게 거다. 없으면 이제 주변 정황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아니 우리가 오더 내렸으면은 그만큼 했겠어요. 더 많이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깨기가 검찰이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불법이고 그럼요. 정치 관여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 대상자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지만 그 위에서 과연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MB가 그렇죠. 구체적으로 시켰겠냐. 그렇게는 양이 너무 적다.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득력이 좀- 오해하신 분들이 예,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댓글 작업 자체는 진짜 1%건 0.1%건 무조건 불법이에요. 아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선까지 지시가 있었을까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생일 잔치 할 때 백성훈 변호사님 네. 다스를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럼 이제 다스 내 거 아니다라고 온천지에 선언한 거예요? 다스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최근에도 다스 관련 보도들은 계속 나오죠. 그렇죠. 뭐 운전기사분부터 예. 뭐 다스는 MB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안에 꼭지 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다스가 사실 저는 이 조금 전에 했었던 그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보다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듣기가 더 큰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BBK까지 연결되는데. BBK 어디서 도곡동 많이 땅 듣던 차명 얘기인데. 도곡동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차명 의혹
다스, BBK까지가 이렇게 세 개 화기로 쫙 그렇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개예요. 개. 근데 거기서 플랜다스의 개. 개. 거기서 다스가 누구 겁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세 개가 한 큐에 엮여요. 한 큐라는 표현 써도 되나? 아, 괜찮아요. 뭐 당구장 쓰는 게 한번 칠 때 이렇게 세 개 다 맞추는 한 큐에 싹 엮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다스 부분이 밝혀지면 안 되나 보네요. 돼요. 왜냐 Q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QUE 줄을 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쫙 이렇게 되는 거면 댓글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전체 댓글에 아무래도 20%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오더가 내려간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죠?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제 이제 뭐 김기춘 전 실장부터 조현선 전 장관까지 어제 이제 구형이 있었는데 1심 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예.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받았다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든 국민이 생각할 때 이거 뭐 국정 운영 기조가 뭐 종북 척결이면 김기춘 실장이랑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지 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VIP 지상으로 뭔가 나왔는지가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1심 때 그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관계 인정이 안 된 거 가지고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관점과 법원에서 법적으로. 바라보는 증거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의제원이 뭐 한 얘기도 그런 취지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하게 뭐 댓글 뭐 예. 좀 달아보지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포괄적으로 이런 걸 명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실 위로 올라가려면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아하. 거기에서 또 그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까지 지금 명쾌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어준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정밀하게 올라가야 될 부분에서는 이미 지금 딱 막혀 있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해갖고 다시 한번 수사하라고 기무사가 감청한 게 이제 또 튀어져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수사라는 건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꼼틀꼼틀대거든요. 싹 만지면 커지기도 하고요. 김대중 선생님이 생활한 것 같아 깜짝.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3변 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국정원 얘기하다가 날 셀 뻔했어요. 기무사. 기무사 얘기죠. 예. 기무사 조금 얘기하다가. 다릅니다. 예. 거기하고 다 나쁜 짓 한 놈들이요. 네. 욕을 했네? 놈 욕인가? 어? 나쁜 짓 한 X그레이 되는데. 나쁘지 한 사람들. 아, 방송이니까 사람들. 방송용어로. 기관들. 예. 이게 놈 그럼 욕인데 놈은 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처럼 또 놈놈놈이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방통위에서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잘 논다. 모인 사람들. 밖에서 PD 안경 벗고 진짜 없어 자기들끼리 잘 논다. 잘 논다. 관자놀이를 이렇게 관자놀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정한성 PD인 것 같아요. 왜요? 예? 에이스예요, SBS. 근데 불쌍해요. 에이스. 항상 긴장해서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왜 에이스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치즈에다 발라 먹잖아요. 웃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 와인 안주. 박지원 변호사 깊은 한숨을. 예. 자, MB 포토라인에 살 가능성 절대 없다. 이재호 의원이 한 말씀. 생일 잔치 때 이재호 의원이 이재호 의원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뭐 만난 적도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뭐 가더라고 지시한 거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성대모사 지시한 거 근거. 지시했다는 그 내용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 그래서 제가 계속 이래 불러보고 저래도 물어봤는데 본인 스스로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B가 포토나잇을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드러난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비록 12월 때는 안 되지만 설 전에는 저는 가능하다. 아니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직위